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해보는 시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민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투자 뉴스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한국생명이 2017년 발행한 5억 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원래 예정일이었던 오는 9일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 5억 달러 가운데 4천억 원을 환매 조건부 채권 발행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일자리 창출 시장 중 한 곳인 섬유 봉제 업계가 전 세계 소비 둔화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대규모 감원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반도체 업계 2위인 화홍 반도체가 상하이 증시에 이중 상장을 추진합니다. SK그룹 신소재 개발 회사 SKC 솔믹스와 같은 그룹 무선 통신 장비 사업 계열사 SK텔레시스가 통합합니다. 합병 기일은 내년 2월 1일로 두 회사는 계열사 내 반도체 소부장 사업 주체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중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K케미칼이 에코 트랜지션을 통해 2030년 그린 소재 관련 매출 2조 6천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범양건영은 삼진앤컴퍼니와 약 1,237억 원 규모의 부산시 물류창고 신축공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지수가 20주 선을 돌파합니다. 첫 번째 이슈, 대형주만 잘 가는 시장 확인해봅니다. 자, 10월 이후 증시는요, 오롯이 수급 장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텍사스 교원연금 같은 아주 질 좋은 외국인 자금이 탈중국을 외치고 지금 우리나라 대형주로 몰리고 있는 거죠, 남민호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생커께서 말씀하신 대형주, 과연 대형주가 이번 한 달 동안 얼마나 올랐는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형주는 지금 한 달 동안 약 7% 상승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중소형주는 불과 1%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대형주가 7배나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느냐, 다들 그렇게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앞쪽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번 대형주 상승의 출발점이 어딜까요? 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3기 출범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후퇴 그리고 사회주의 시스템의 정착이 조금 우려가 돼서 방금 말씀하셨던 미국의 연기금들이 중국에서 이탈한 자금이 제일 크고요. 다음 두 번째는 노르웨이 국부 펀드라든가 싱가포르 정부 자금 등 이런 대형 기금들이 이번에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주식을 사면 어떤 걸 사죠? 그렇습니다. 거의 대형주, 우리로 말하면 코스피 200 혹은 코스닥 150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을 주로 매매한다는 것은 전부 잘 아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최근에 고금리 상태 계속 지속되고 있죠. 이거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금리 7%, 8%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장사해서 수익 내기가 쉽겠습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여건이 일단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의 그런 이익이 간다는 것을 외국인들이 이미 간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시가총액식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대형주가 올라간다 그 뜻입니다. 금년 상반기 1월부터 6월 달까지 주가 계속 내려갔죠. 그때 누가 더 내려갔습니까? 대형주가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수가 올라갈 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요. 지수가 오르지 못하거나 지수가 내려갈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잡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형주가 좋을 때는 중소형주로 좀 포트를 구성하고 중소형주가 좋을 때는 대형주로 포트를 구성하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런 대형주 중심의 수급 장세가 당분간은 지속될지 여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김효진 대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조정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9월 말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장기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선제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한 기업들을 찾는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어떤 국내 산업의 반사수의 기대감으로도 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대만 IT 업종하고 국내 IT가 최근에 어떤 차별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당분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서 이제 우리 남인호 소장님이 잘 짚어주셨지만 미국 연준의 어떤 경직적인 지난주에 11월 FOMC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경직적인 이러한 태도를 고려를 한다라면 증시 상승 동인을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에서 찾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어떤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좀 압박하는 그런 요인들인 거고요. 결론은 자금 조달이 금리 상승기 때 자금 조달이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는 중소형주들에게는 어떤 약간 상대적으로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이후에 대형주의 상대 성과, 그러니까 대형주가 빠졌을 때 1년 전에 이제 시장이 밀리면서 좀 먼저 부진했던 그러한 흐름도 있었고요. 먼저 많이 하락한 측면 때문에 이들이 여전히 가격 매력도가 조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인가가 사실 가장 궁금하실 텐데 지금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처럼 증시가 조금 어떤 답답한 흐름을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답답한 흐름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연준의 피벗, 그러니까 지금 터미널 레이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금리 인상 이 정점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조금은 멈춰지는 분위기가 되면 그때 중소형주의 어떤 그 반등 타이밍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 업종 대표주로의 어떤 순환매 대응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뭐 대외적인 긴축 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형주 장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중국 반도체 2위 업계입니다. 화홍, 이 상하이 본토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도 사실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이중 상장을 하게 되면 김선영 대표님, 우리 국내 파운드리의 입지는 좀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파운드리 입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전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점유율은 TSMC입니다. 53.4% 나오고요. 2위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16.5% 나오고 일단은 중국의 SMIC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세계 5위권인 걸로 알고 있고요. 화홍 같은 경우는 6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화홍과 SMC를 합쳐도 이제 9%가 안 됩니다. SMIC 같은 경우는 5.6% 나오고요. 화홍 같은 경우는 이제 3.1%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두 기업을 합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표면상으로 보이는 이슈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점유율이 많이 벌어져 있다, 큰 영향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 많은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이제 파운드리도 사실 만드는 게 중요한데 만들려면 장비가 필요한데요. 이 장비 자체가 중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국에 팔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파운드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많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홍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대기금이라고 중국에서 이제 국가 반도체 산업 투자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기 때는 잘 아시겠지만 실패를 했다라는 평가가 많죠. 근데 그때는 SMIC 쪽으로 굉장히 미뤄졌고요. 두 번째는 1기에 실패했으니까 좀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밀어준 게 역시 SMIC입니다. 화홍은 상대적으로 SMIC보다 좀 덜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단 중국 정부의 지지를 SMIC보다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쨌든지 이제 본토에 증시 상장을 한다는 얘기는 그 IPO 자금 가지고 다른 걸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또 삼성전자 얘기가 있는데 세계 최대 용량의 이제 8세대 V낸드를 양산해서 전장 시장 공략하겠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다시 살펴보면은 화홍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중국판 나스닥이라 불리는 이제 커청판에 이제 상장을 합니다. 180억 위안 정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5,100억 원 정도 나오는 자금인데 이 자금으로 이제 8인치 웨이퍼 제조 공장 그리고 유동성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화홍의 IPO가 승인이 되면은 중국의 1위 반도체인 SMIC와 생명공학 기업인 이제 베이진에 이어서 이제 커청판에 상장하는데 세 번째 규모의 기업이다라고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이미 이중 상장이 되겠죠. 이중 상장이 되는 만큼 사실 어제 그 이슈가 나오자마자 홍콩 증시 상장에 있는 화홍이 15%가 이제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점유율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좀 멀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따라오기는 어렵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용량 1테라비트 8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230층 이상을 적층하면서 용량과 속도 그리고 수요를 모두 잡은 초격차의 결정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낸드 시장은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SK하이닉스나 중국의 YMTC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점유율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8세대 낸드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뭐 파운드리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런 소식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중국 대륙의 또 2위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니까 위협적인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전체적인 점유율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또 속보가 지금 들려오네요. 9월 경상수지가 지금 16억 달러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1년 전보다 많이 급감은 했지만 흑자로 전환됐다는 거는 고무적인 이야기니까 오늘 또 주가가 어떻게 좀 반영을 할지 여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국내 반도체 이야기로 한번 이어가 보죠. 기업의 모태 사업까지 정리하며 신성장 동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SKC 소식입니다. 자, 일단 뭐 SK그룹 신소재 개발 회사죠. SKC 솔믹스와 무선 통신 장비 계열사 SK텔레시스가 통합을 결정했다고요, 김선용 대표님?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런 M&A 관련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뭐 특히나 이제 SK그룹의 신소재 개발사인 SK솔믹스 그리고 같은 그룹의 무선 통신 장비 업체죠. 이제 SK텔레시스가 통합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사실 어제 각각 두 기업이 모두 이사회를 열고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SKC 솔믹스가 SK텔레시스를 흡수하는 방식이겠죠. 합병 비율은 1대 0.144318 정도 나오고요. 합병 기일은 내년 2월 1일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나 최근 해외 기업들 보시면은 계열사 합병해서 이제 관리와 경영의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주체의 일원화를 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고 역시 두 기업도 이런 것의 어떤 일환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사가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영역 전 영역을 이제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경영의 효율성을 가져오겠다. 그로 인해서 뭐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적절한 어떤 판단이라 판단되는 게 SK텔레시스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완전 자본 잠식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자본 잠식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뭐 토지 매각하고 건물 매각하고 있어 올해는 겨우 지금 잠식에서 벗어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러니까 SKC 솔믹스가 이제 인수하는 방식으로 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그룹 경영을 봤을 때는 효율성을 따지기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합병 기일이 내년 2월 1일이니까 그 전까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2월 1일 날 또 합병 출범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부분 이벤트 일정도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권가는 지금 SKC의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거든요. 현재 지금 SKC의 주가가 11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이는데 가장 높게 목표가를 부른 증권사가 23만 7천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김효진 대리님이 보시기에는 SKC 추가적인 상승의 룸은 좀 어디까지로 보시는지요? 증권사들이 이렇게 목표가를 정하는 데는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우상향을 하겠지만 저는 이러한 뉴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건 분명하겠지만 이 해당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사업부가 또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히 포텐셜이 있는 사업부이지만 당장의 단기적인 어떤 가시화가 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조금은 아직 시점이 조금 이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주가 상승 동력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SKC 같은 경우는 지금 동박과 실리콘 음극재인 중심으로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반도체 기판과 소재를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동력이 사실 SKC의 세 가지 동력입니다. 동박,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글라스 기판 있습니다. 그래서 SKC 같은 경우는 지금 세라믹 파츠 그리고 CMP 패드, 블랭크 마스트 등의 어떤 반도체 소재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보면 한 14%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은 부분이다라는 점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현재는 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전공정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고사양 후공정 분야로 또 확장이 좀 예상되고 있고 그 중심에 글라스 기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 패키징 기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글라스 기판은 중간 기판과 플라스틱 기판 모두를 좀 대체를 하는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고요. 글라스 기판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트레이닝 서버 혹은 자율주행 차량 이런 고성능 컴퓨터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극복 과제도 조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리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생산성, 우리가 수율이라고 얘기하는 이 생산성을 좀 끌어올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고객분도 조금 한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직까지는 어떤 시장 확대에 대해서 가시성이 조금 낮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짚어드렸던 것처럼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SKC의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반도체 소재 글라스 기판 대비해서 동박의 비중이 훨씬 영향력이 크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대응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든 민주당이 이기든 IRA법 규제 완화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는 기사입니다.
IRA법 감축법을 이제 3년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어제 발의가 됐죠. 이에 따라서 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하루 만에 4% 급등이 나왔어요. 남인호 회장님. 네, 말 많고 탈 많은 법안입니다.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입니다.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요. 이거 법안 찬성하는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WTO 반대합니다. 유럽 반대합니다. 중국 자기들 직격탄 날리는 거니까 당연 반대하겠죠. 일본, 아시아, 한국 다 반대합니다. 그럼 누가 찬성할까요? 미국 내 일부 근로자들만 찬성할 겁니다. 바로 중간선거 조 바이든 대통령에서는 마지막 히든카드를 꺼낸 것 아닌가 싶어요. 좀 국수주의한테 표를 받게 한 것인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제는 미국 내에서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전부 압니다. 이게 불공정 법안이다. 아니 우리나라한테 투자를 하라 그래놓고 바로 내년부터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내년부터 미국에서 생산한 대만 주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3년 유예 법안은 공화당이 이기든 민주당이 이기든 이건 무조건 미 상원이나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좀 수정이 되겠죠. 이제 그 날짜가.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그룹이 어떤 기업이 가장 수혜를 볼까요? 이 IRA 법안 때문에 직격탄 받았던 기업이 어디입니까? 바로 현대차하고 기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적게는 20, 많게는 30%가 하락했는데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중간선거 이후에 모종의 변화가 나오겠죠. 뭐 이게 바로 하루아침에 법안이 개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것들에 대한 만회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비교적 큰 폭 반등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현대차 주가 추이 한번 기대해 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기업 개별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린 소재 사업을 강화합니다. SK케미칼 기사 확인해 보시죠. 친환경 소재 사업 강화에 4월을 거는 모습인데 화학 사업의 매출을 지금보다 무려 3배 더 많은 2조 6천억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포부를 드러냈네요.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오늘 SK 관련 소식이 좀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번에 SK케미칼 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SK케미칼이 2030년도까지 이제 그린 소재 관련 매출을 2조 6천억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친환경 그린 소재로 이제 전환해서 작년에 한 9천억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9천억 규모의 화학산업 매출을 2030년까지 2조 6천억으로 올리겠다. 한 3배 가까이 올리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뭐 재활용 플라스틱을 아예 판매 비중을 100%까지 늘려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화학과 에너지 산업 소재를 미생물과 효소 등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실적을 굉장히 견조하게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뭐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친환경이나 이런 재생 쪽은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될 미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이트를 보시고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SK케미칼 주가 흐름을 보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뭐 이러한 강력한 그린 소재 사업 드라이브가 주가 상승에 좀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김효준 대리님? 저는 이 뉴스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주가는 최근 1년 동안에 굉장히 답답한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잖아요. 이 배경은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68% 갖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영향으로 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서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 주가 부진 요인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좀 집중되어 왔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올랐다가 너무 많이 빠진 어떤 좀 후유증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SK케미칼의 주 매출처는 그리케미칼 부분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조금은 다시 이제 어떤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뉴스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케미칼 부분은 SK케미칼의 매출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사업이고요. 안정성도 있고 성장성도 있습니다. 일단 친환경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요 제품인 이 코폴리에스터 매출 비중이 한 50% 차지를 하는데요. 굉장히 고부가 수지이고요. 그리고 투명성이라든가 내화학성에서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리를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최근에 고급 화장품 용기 등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어서 현재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대규모 증설이 진행이 됐음에도 지금 현재 풀가동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판가 역시 상승세이고 그래서 5개 분기 연속 이 부분에서 증익을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정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재생 플라스틱 부분인데요. 이 중간재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의 스예라는 기업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지분을 10% 정도를 인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재생 코폴리에스터를 일부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요. 그래서 자체적인 생산 기술도 개발 중이기 때문에 또 이 재생 비중을 2025년까지 50% 그리고 2030년까지는 10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사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EU 같은 경우는 지금 2030년까지 재활용 플라스틱 의무 사용 규정량이 30% 이상이어야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2025년부터 2028년에는 이 재생 플라스틱 시대가 조금 개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지금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선도하고 있는 이 SK케미칼의 이 재활용 관련 기술력, 이 그린 소재, 그린 케미칼에 분명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케미칼 긍정적으로 지켜보시고요. 자, 그럼 다음 이슈 바로 중간선거 CPI 발표를 앞두고 이번 주 변곡점에 예상이 되는 가운데 애매한 현재 시점에서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전략 기사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지난달 정점을 찍고 이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숏 커버링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남민호 부장님. 네, 그렇죠. 자, 공매도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을 차입해가지고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면 수익을 보는 제도인데, 자, 이게 상당히 말이 많았죠.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가 좀 더 유리한 여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우리 금융위에서는 빨리 합리적인 어떤 개선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연말 되면요, 11월, 12월 달에 지난번에 저희 코너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연말에 되면 뭐가 되죠? 배당을 주게 되죠,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은 배당을 자기들이 내야 됩니다, 그 배당 금액을. 그래서 보통 11월 중순부터 12월 달까지 공매도 쳤던 물량을 다시 환매수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숏 커버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팔았던 주식을 다시 대사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실은 매도 친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매수해가지고 기다리는 건 할 수 있지만 공매도 쳐가지고 기다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외국계 자금 들어와서 대형 우량주 계속 매수하고 있죠. 또 지난번 나타났던 2130이 이제 단기적으로 저점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급하게 환매수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 대표 종목군 지금 나와 있네요. 에코프로뱀, LG이노텍, CJ 대한통운 등 외국계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이건 뭐죠? 공매도 많이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종목군 중에서 실적이 나쁘지 않고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군들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매도 환매수가 저는 추세 전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들 종목군 중에서 말 그대로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진다면 추세 전환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 친 거 아니겠습니까?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은 조금만 더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예상 실적을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실적도 뒷받침이 되면서 지금 외국인 숏커버링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들, 김효진 대리님은 어떤 종목 지금 보고 계세요? 네. 현재 공매도 지금 잔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가 측면에서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외국인 매수 수급 가능성이 조금 높은 기업으로 꼽자라면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에코프로 BM 그리고 카카오뱅크, 삼성전기, NC소프트, LG이노텍 이 정도가 이제 추려지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NC소프트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대형주들도 물론 지금 현재 앞서 대형주 짚어드렸던 것처럼 분위기 굉장히 좋지만 이 중에서 게임 업종을 좀 보고 싶은 이유가 최근 시장 내에서 게임 업종 수익률 성과가 시장 대비해서 조금 양호한 그런 흐름도 보였고 제가 앞서 시황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낙폭과대라는 키워드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일단 게임 산업의 흐름을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1세대 국내에서는 PC 게임이 이제 흥행을 했고요. 그리고 2세대는 모바일 게임이었고요. 지금 3세대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글로벌 PC라든가 콘솔 게임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프로젝트 PL이라는 이 아마존 퍼블리싱을 통해서 스팀이라든가 글로벌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예상 신작이 글로벌 PC와 콘솔 게임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이 아마존 리퍼블리싱을 택하는 점이 마케팅 효과를 굉장히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시 시기도 내년 2분기 말
말로 지금 앞당겨진 것이 최근에 주가 반등의 좀 요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존 모바일 하락에 대한 어떤 시장 우려가 크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엔터라든가 드라마와 같은 또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밸류에이션 상승을 좀 이렇게 야기를 했다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내수 플레이어에 국한되어 있는 NC소프트웨어 이런 어떤 그 가치를 좀 낮추는 그런 요인들이 인식이 되었었는데 이 글로벌 PC라든가 콘솔 시장에서 약간의 가능성만 보여줘도 어떤 밸류에이션이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실적 확인까지 더해지면 그리고 굉장히 NC소프트 주가에 대해서 조금은 좀 긍정적인 뷰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실적 부진하게 지금 계속 발표가 되는데 대형 게임주들 지금 NC소프트는 3분기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 11일 날 실적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일정 체크하셔서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오늘 아침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의외의 선방이라면서 목표가 30만 원을 유지했고 하나증권도 중장기 모멘텀을 확인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은 양호하게 해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표가 하나증권은 28만 원을 유지했네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신세계 회계 기준 변경 효과 제거 시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이다. 사실 7개 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신세계입니다. 하지만 컨센 대비해서는 부진했죠. 역시나 면세점이 좀 우려 깊은 우려감이 섞인 지금 실적을 내놨는데 대신증권은 목표가 33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31만 원으로 무려 7만 원이나 낮춰 잡은 부분까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또 대신증권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는요. 우영우를 업고 이번에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장의 키는 콘텐츠라면서 목표가 15,000원을 유지했네요. 다음 종목 보시죠. 하나증권 SKDN입니다. 사실 주가 굉장히 많이 지금 저점에 있죠. 에너지 부문 사업 확장 기조 지속될 것이라면서 목표가 45,000원을 유지했고요. 하나증권은 모트렉스에 대해서 스마트카 핵심 제품 국내 넘버원이다라는 제목을 붙였네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만큼 오늘 주가 추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JW생명과학 상상인증권은 목표가 17,000원으로 낮춰 잡았고요. 키움증권은 한섬에 대해서도 브랜드 포트폴리오 강화 중이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가를 43,000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